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최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사과 50만 톤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요. 작년에 이제 그 사과가 원래 2015년도에 58만 톤이 생산이 됐죠. 그리고 2014년도에 50만 톤이 채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송에 재고 물량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걸 처리한다고 이제 고생을 하셨고요. 올해도 지금 재고 물량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 50만 톤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여기서는 소비자 패널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자료가 되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소비하는가를 알면 판매하는 거에 대한 도움이 되실 거 아닙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주로 이제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그 살펴볼 내용들이 어떻게 생산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러면 사과는 어떻게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팔아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아마 같이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생산 실적은 보시면 가장 낮은 시기가 2002년도에 한 26,000헥타 정도에서 지금 현재 32,000헥타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대목이 바뀌었죠. M26 대목을 쓰다가 M9 대목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면적은 적게 늘어난 것 같지만 생산량은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갑자기 이 시기에 2015년도에 58만 톤까지 생산이 됐습니다. 산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 제가 50헥타 이상 되는 시군만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제 온난화되니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이 이제 거꾸로 걸어가는 현상을 같이 보이시죠?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주로 이제 그 전체 면적 중에 여전히 경북 지역이 한 61%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 가격을 보시면 저희가 50만 톤 이상 되는 시점을 언제 겪었는가 하면 96년도, 97년도 겪었습니다. 그때는 65만 톤이 생산됐죠. 그때 도매 가격이 키로당 1,44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이게 평균 가격이고요. 실제 하품 이런 데는 1,000원까지 떨어졌겠죠. 그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가격은 어떻게 되죠? 2,500원까지 유지는 하고 있는데 분명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뒤쪽에서 제가 이제 중생종에 대한 품종 얘기를 할 건데요. 예전에는 없던 중생종 품종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면서 약간 그거는 등락폭은 약간 영향을 받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 패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과가 2010년부터 2016년 동안 이제 평균 값인데요. 가구당 연간 사과 구매액이 85,595원입니다. 이 금액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밑에 거를 보시면 됩니다. 제 면적이 두 번째로 많은 강귤 같은 경우에는 한 63,000원. 과채류 중에 어뜸이라는 수박도 48,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과 구매량은 엄청 높은 수준이죠. 예. 해당으로 보시면 1회에 구매하는 평균 구매액 9,7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농가분들이 파실 때 도매시장 낼 때 보통 10kg지 않습니까? 그죠? 10kg 가지고는 이 가격을 못 맞춰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직거래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5kg나 3kg나 밑으로 자꾸 내려온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추세를 잘 보시는 게 아마 오늘 오신
자료의 핵심이 아닐까 보겠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2000년도에 93,00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죠? 2012년까지 쭉 떨어졌죠. 그죠? 떨어졌는데 2014년도에 그나마 회복됐다가 2015년도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경기 상황도 있고요. 뭐 메르스도 발생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고요. 가격은 그거하고 반대로 움직이죠. 그리고 또 주목해서 볼 게 뭔가 하면 구매 가구입니다. 구매 가구. 그러니까 아까 제가 96년 동안 한 번이라도 구매한 가구 수의 퍼센테이지는 99.8%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보시면 2000년도에 96년도에 96.9%였던 게 2015년도에 오시면 93.7%까지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국민가이라고 생각하는 사과도 구매를 안 하는 가구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월별로 보시면 이제 그 시즌이 이제 그 추석 나오는 시즌, 그 다음에 설 무렵 쪽에 구매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매 가구 비율은 6월달, 7월달을 제외하면 거의 한 80% 가구 이상이 매행 그 사과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어떻죠? 9월달이 가장 높습니다. 그죠? 이때가 이제 우리가 추석 사과라고 하는 중생종, 중만생년 중생들이 나오는 시즌입니다. 그죠? 이 시즌이 그리고 3월달 이후에 높은데 이거는 이혼 부담이 크죠. 재고 부담을 안고 하시면 요거는 이제 월별 해당 사과 구매액인데요. 가장 그 해당 구매액이 많은 지역이 2월달, 1월달, 그러니까 설이 있는 지역, 월 그리고 추석이 있는 지역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과 구매처는 뭐 대형마트, 전통시장 중 나는 무점포는 그 가격 없는, 그러니까 노점상이나 아니면 직거래하는 물량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근데 보시면 그 비율적으로 보시면 구매액이 가장 많은 지역이 무점포입니다. 그죠? 가격은 뭐 당연히 뭐 백화점, 전통시장 순이고요. 구매 가구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이제 소형 슈퍼, 기업형 슈퍼, 전통시장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서의 주제는 직거래 시장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주제 하나, 그 다음에 명절 특수를 어떻게 누려야 될 건가 하나, 그리고 그 품종들 변화, 그러니까 중만생종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러면 그 만생종이 많았을 때, 재고 물량이 많아졌을 때 경쟁 품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직거래는 먼저 들어가기 보시면 과일이 전체 평균이 한 10.5% 정도 되는데요. 과채는 뭐 한 3.1%밖에 안 됩니다. 과채류는 덩치도 크고 무르고 이럴 때 직거래가 잘 안 되죠. 근데 품목별로 쭉 나눠보시면 사과가 어떻습니까? 15.5%입니다. 이거는 6년 평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나 강귤, 포도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직거래 물량을 보시면 200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최근 몇 퍼센트까지 증가했죠? 22.5%까지 증가했다가 최근에 20%대를 유지하고 정체됐죠. 그죠? 월별로 보시면 직거래 물량이 수확 시즌에 들어가는 물량이 직거래되는 물량들이 한 50% 되고요. 수확 이후에 거래되는 물량들이 한 50%가 됩니다. 그리고 그 4월달, 5월달에 구매 비율이 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가 고정 고객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무리하게 재고 물량을 여기 놔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절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절 효과를 저희가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개념을 하나 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일별 1가구당 평균 사과 구매 가격은 234원입니다. 그러면 명절 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
일일 평균 가구당 사과 구매액의 1.5배가 연속적으로 되는 기간을 저희가 명절 기간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명절 기간을 추정을 해보니까 추석 같은 경우는 한 11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설이 11일 정도 되고요. 추석이 한 9일 정도 됩니다. 명절에 구매하는 사과 구매액은 15,000 정도로요. 15,000 사과 구매액의 한 18.3% 정도가 됩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등락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감소세입니다. 그죠? 명절에만 구매하는 물량이. 설 기간은 보시면 2011년도 11일까지 갔다가 최근에 설 기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일, 6일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구매액은 설 기간에 되는 구매액은 한 8,000원 정도 되고요. 사과 구매에 한 9.5% 정도만 됩니다. 그리고 그 설 기간의 구매 방향을 보시면 연도별로 좀 이렇게 편차가 좀 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8%에서 한 1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선이 저기 평균선입니다. 보시면 11일 전부터 이제 구매를 시작을 하죠. 근데 보시면 설 기간에는 그 사과를 구매하는 시즌이 앞쪽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틀 전에 구매하는 구매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이 지나고 난 뒤에 설 당일날도 구매를 합니다. 예, 여기 설의 기본 특징이고요. 추석은 이제 보시면 추석 기간은 어떻죠? 설하고 반대로 추석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 비율도 한 8.8%가 되고요. 연차별로 변이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은 나름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8%에서 한 9% 정도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녹색선이 이제 추석 기간인데 추석 기간을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면 6일 전부터 해서 구매량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설에는 그 이전에 구매량이 있다가 2일 전에 있었지만 추석은 이제 패턴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품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품종은 그 농림부 2002년도 자료하고 저희가 이제 도농기술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비교해 보면 조생종하고 만생종은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생종 가격이 늘어났죠. 이 늘어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 홍로입니다. 홍로란 품종이 농가에 보급되면서 수요량도 대폭적으로 증가시켰지만 재배 면적을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시켰죠. 그리고 그 추석 무렵에 얘가 나오기 때문에 판매가 고가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농가분들이 만생종을 많이 포기하시고 중생종 쪽으로 많이 넘어오신 상태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소비자 자료를 가지고 기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하는 구매액, 그리고 9월 1일부터 9월 20일, 9월 21일부터 10월 20일, 10월 21일부터 다음 연도 7월 20일까지 구매하는 걸 만생종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확식이죠. 예,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만생종 수확식입니다. 비율을 보시면 조생종이 한 7.4% 정도, 그리고 중생종하고 중만생종 합친기 한 20.8% 정도 되고요. 만생종이 한 71.8% 정도 됩니다. 중생종 사과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과량 한 20.8%고요. 이게 이제 그 연산별로 보시면 이렇게 등락을 합니다. 등락을 하는 이유가 주 요인이 이제 추석 시즌이 언제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등락이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그 중생종이 여전히 유리하긴 유리한데요. 내가 추석 시즌이 언제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내 품종 심은 것들이 가격을 잘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순별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가장 많은 사는 시즌이 9월 상중순입니다. 구매액이 그나마 9월 하순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종으로 갱신할 경우에는 좀 이렇게 주의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만생종 시장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 있는 기간이 길지만 중생종은 짧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종으로 전환되시려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굳이 가겠다 이러면 9월 상중순 쪽에 있는 품종들이 그나마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생종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얘가 이제 자꾸 이제 설 기간 이후에 재고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연산별로 이렇게 보시면 그 만생종 사과 구매액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월별로 보면 그 수확 시즌인 11월 달, 그 다음에 설이 있는 1월 달에 구매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에 이 시즌에 이제 그 재고 물량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점점 늘어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게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 한번 알아보니까 생산량하고 사과 생산량하고 4월에 7월 구매액하고 이렇게 지수를 만들어가지고 방향을 보니까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사과 생산량이 늘어나면 4월에서 7월에 구매하는 액이 늘어난다. 이런 재고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다 팔아먹지 못하니까 뒤로 밀리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는 지금 그 경쟁되는 품목을 저희가 알아보려고 구매액 방향이라는 거를 이제 설정했는데 밑에 거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아실 필요 없고요. 이제 그 경쟁되는 품목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4월 달에는 배, 오렌지, 참다리, 딸기, 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품목들이고요. 5월 달에는 사과하고 가장 경쟁되는 게 오렌지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수박, 체리, 토마토가 되고요. 7월 달까지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겠죠, 그죠? 재고 물량요. 7월 달까지 놔두지 마시고요. 그 전에 다 파셔야 됩니다. 이상 제가 이제 이 사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집니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는 이제 전자상거래를 주로 하시는 정부와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시장을 고객들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고객들의 그 고객들을 유지하게 한 품질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가들 같이 수량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고 품질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것들이 이제 소비가 약간 하향 곡선을 약간 그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요거는 저희가 주의 깊게 계속 관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거래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달, 7월달까지는 될 수 있으면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그 이전에 다 처리하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명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설은 일주일 이전에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앞에 판매 전략을 써서 판매를 하시고요. 추석은 이제 또 가까이 많이 오시니까 그쪽 그렇게 이제 마케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품종은 중생종 품종으로 가실 때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고요. 내가 정 가고 싶다 이러면 9월 달에 생산되는 품종들 위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만생종 사과가 이제 늘어나면서 저장사가 늘어나면서 경쟁 품종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뒤쪽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분들 농가분들은 이런 경쟁 품종들하고 특화시킬 수 있는 판매 전략들을 마련하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